네, 비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내고 있고요. 친박계는 친박 신당설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박 신당설은 신당에 실체가 있다. 국회의원 20명 정도는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사람들은 그래도 불구속 재판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년이나 구속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저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그리고 황문정 의원과 윤상현 의원 9명이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 대화 중에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요청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사과를 좀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제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공방을 벌이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면 원내대표나 다음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 나름대로 그 입지를 좀 넓히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국회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낸다고 할지라도 예. 여권이나 이런 데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대통령을 2번 죽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신당도 그런 차원에서 도저히 자유한국당까지는 할 수가 없다. 문정 의원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어요. 난 지금 거의 한 수십 명 만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불구속 재판 결의안 이거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 그동안 친이 친박 또 친박 비박 이렇게 해서 보수 정치권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개파로 나누어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했던 그런 부분들은 건전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좀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 자유한국당 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설 또 친박 신당설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정계 개편이라는 큰 흐름을 염두에 둔 건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여기 계신 6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차례차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정말 답답해요. 지금 사실은 기회거든요. 기회 네. 때 사실은 청산할 거 청산하고 쇄신할 거 쇄신하고 또 대거 영입해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지금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모습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김학용 원내대표 출마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한 20%는 그나마 싸우지 않는 자유한국당 모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잘못해서 사실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확실한 거는 이렇게 계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인사들을 확실히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외부 영입을 해서 지도부 쇄신하겠다. 네. 그래서 정말 쇄신과 통합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김무성 전 대표도 왜 이 주제를 끌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공천 개입 문제는 2심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양쪽 다 상고를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면 요구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것이 통과되어 안 될 뿐만 아니라 효력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제가 간곡하게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미래로 가야 돼요.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쇄신할 거 쇄신하고 정말 제대로 통합하고 그리고 이념의 영매인 낡은 보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다양한 삶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겠다. 네. 좀 이렇게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 의원님이 이렇게 애정 어린 충고를 좀 해주셨고요. 정치적 결이 좀 다르니까 강기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태근 의원님 말에 거의 100% 동의인데요. 네. 미래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과거가 고개가 돌려진 것 같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좀 더 혁신해서 정말 건강한 보수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당협위원장에 탈락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네. 신당 창당을 이렇게 막 부추기고 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양당이 잘 살아야지 뭐 양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잘 살아야지 의회주의가 살고 국회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할 거 혁신하면서 미래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보수 세력 내에서도 만약에 친박 신당이 나온다면 과연 과거만큼의 득표력,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대변인께서는 좀 자유한국당 내 부대변인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최근의 움직임 또 친박 신당이 나온다면 그 정치적 파급력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친박 신당설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네. 실제 저는 이것을 이제 당 내 극히 일부뿐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뿐이나 아니면 당 외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정계 개편론이나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 네.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비례성 강화 이런 선거제도로 가려면 사실 새로운 정당이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서 연대코자 하는 일부 의원님의 어떤 갈라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신당 창당 시기도 맞질 않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복역형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4월 아마 석방되기도 어려우실 것 같고 가사 창당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친박으로 여겨졌던 분들이 나와서 신당을 창당하면 과연 그것이 어떤 그 확장력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네. 의문이 있고요. 이것은 당 외에서 당을 견제하는 어떤 말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치 흐름에 대해 상당히 정통하다고 하죠. 또 그동안 많은 예측을 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서 뭐 정치권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이런 별명까지 받기도 했었는데 내년 4월에 친박 신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차 교수님은 저런 박지원 의원의 예상 이번에도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친박 신당이 뜨기 위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지금 이야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 관건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친박 신당은 무조건 됩니다. 친박 신당은 아마 뜨기만 하면 아마 교섭단체 의석까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친박 신당 무조건 뜨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쉽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제가 그 김학용 의원이 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 친박의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에서 아마 나경원 의원을 밀어서 당선시키고 나아가서 전당대회에서 한교안 전 총리를 영입해서 다시 당권을 찾아온다고 한다면 굳이 친박 신당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친박 신당설 아마 홍문종 의원이 상당히 정치 경력도 많고 하니까 일종의 정치적 애드볼론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지금 근데 지금 비박계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내고 친박계는 친박 신당설을 띄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6.7%였습니까? 아까 그만큼 지금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그동안 샤이 보수들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그냥 정치에 대해서 눈을 돌렸던 샤이 보수들이 이제 다시 서서히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샤이 보수의 시선을 누가 먼저 잡아 끌어당길 것인가를 놓고 일종의 박근혜 지금 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김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에 친박연대가 정당 지지율로 13%를 받았습니다. 비례대표를 8석을 받았다고 하니까 물론 뭐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상당한 득표력이 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특히 그 중심에는 대구 경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 의원님은 지금
대구 쪽에 근거를 둔 신문사에서 계시니까 어느 분보다 그쪽 민심에 좀 민감하시다고 할까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께서 2008년에 친박연대를 비유로 두셨는데 네. 당시에 친박연대에는 박근혜라는 강력한 보수가 있었죠. 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는 친박이라는 계파가 이름뿐으로 남아있지만 이 친박 계파에 리더가 없죠. 그러니까 리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이라는 이 예전의 정치적 계파들은 이미 공중분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친박들이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친박이 가장 많은 지역이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이 친박 신당을 만들 용기도 없을 뿐더러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당시에 공천을 받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지목을 해서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생력이라든가 정치적 생동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친박 신당을 만들 만큼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친박 신당이라는 것은 사실 몇몇 의원들이 자신의 계파를 좀 더 지탱하고 유지시켜 보겠다는 그런 시도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민심이라면 뭐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사실 크시겠네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박근혜 탄핵 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역 사람들도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졌다는 증거거든요. 현 부대변인 이번 그 비박들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서를 꺼낸 것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인 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2년 확정된 게 있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 일단 불가능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사면이 되려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에 재판 중인 게 있고 고등법원에 재판 중인 것도 있습니다.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내년 4월까지 정도는 확정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난번에 친박연대가 통했건은 이제 결국은 미래의 권력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과거의 권력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박근혜라는 분이 사실은 나와서 본인이 그 자기 이름을 이용하는 거를 용인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감옥 안에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정치적인 미래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이름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거 제가 보기엔 용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정치에는 아마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인적 청산 분위기거든요. 약간 지역위원장도 이게 쳐내는 분위기인데 이런 데서는 우리를 만약에 자르게 되면 앞으로 이제 당이 쪼개질 수 있다. 네. 이런 약간 엄포성, 협박성 발언 정도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0%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죠. 저해 개혁 보수와 바른미래당 가는 길이 맞지 않아서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가치와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 보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유승민 전 대표를 주위에서 보신 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실 수 있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 제일 답답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그 개혁 보수하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가는 거하고 초점이라 그럴까 방향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괴로움이 저한테 좀 있어요. 지금 바른정당에서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그냥 우린 중도다. 우리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안보, 경제, 복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늘 괴로워요. 당이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길로 가는지 그것도 밝히지 않은 채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찍어달라. 안 통했겠죠. 자, 유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른미래당의 애정은 있지만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한치 앞의 미래를 예상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바른미래당에 계실지 아니면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실지 강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미 바른미래당을 나오겠다는 생각은 진즉 마음을 굳혔는데 네. 갈 곳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한테 바꿔라, 혁신 좀 해라, 보수로 새로 나가자, 문을 좀 열어달라. 근데 자유한국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박, 박근혜 얘기, 신당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깝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는
헨리 혜성이 돼서 지금 공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어디를 지금 몸을 못 네, 붙이고. 네. 네. 그러면 정치인 유승민으로서의 매력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유승민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뭐 정치적인 폭발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체적인 정치 개편의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걸 지금 계속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유승민 대표가 지금 개혁 보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본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정치 지도자가 성공하는 리더십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입니다. 근데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바른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뭐 선거에 한두 번 질 수 있죠. 우리는 개혁 보수 얘기를 분명히 가겠습니다. 라고 갔으면 되는데 그걸 또 국민의당이랑 합쳐서 바른미래당을 만든 다음에 뭔가 지금 대구 같은 데서 벌써 보수통합에 무슨 요구가 막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안 맞는 것 같다. 네. 이게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얼마 전. 네네. 그래서 일단 정치 지도자로서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바른정당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떠나가잖아요. 네. 남경필도 떠나고 원희룡도 떠나고 아까 여기 있던 김학용 의원 이런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으로 오고 결국은 리더로서 개혁보수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포용력과 그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습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건데 저는 조금 유승민 대표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관성과 포용력을 갖는 문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 교수님 합의이혼이라고 쓰셨는데 짧게 설명하고 다음 이슈. 예, 뭐 그 지금 유승민 전 대표의 이야기를 일반 부부 사이로 이야기를 하면 성격 차이로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결국 합의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